20대 나이에 결혼한 남성이 자신의 50대 장모님의 임신과 태교를 위해 함께 힘을 써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용한 주택가, 이제 막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부부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남편인 강현우는 고아원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단련하고 열심히 노력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청년이다. 아내인 수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란 여성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면서도 꿋꿋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모습에 끌려 젊은 나이에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 즉 현우의 장모님인 김미라는 52세이지만 곱상한 외모와 다정한 성품을 지닌 여성이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고 이후로는 딸 수진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온 분이었다. 수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미란의 헌신을 눈으로 봐왔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식탁 위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 있었고 악착같이 일하는 엄마의 모습은 수진에게 늘 존경의 대상이었다. 미라는 혼자서 수진을 대학까지 보내며 한 번도 본인의 삶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해도 나는 딸 하나면 충분해, 딸이 내 전부지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 엄마를 존경한 수지는 엄마에게 새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면 좋겠다고 늘 마음속으로 바랐다 하지만 미라는 단 한 번도 연애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에 그저 엄마가 원한다면 하는 정도로 담담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현우 역시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족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게 갈망했다 그래서인지 가정을 이루는데 강한 열망이 있었고 수진과 만났을 때 상대가 편모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수진과 하나가 되어 자상하고 안정적인 가족을 이루고 싶었고 수진 역시 우리 둘 다 가족이 적으니 더더욱 서로에게 소중히 해야겠다. 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 둘은 수진의 어머니 미란과 자연스럽게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이는 미란의 반대가 없었을 정도로 당연한 수순이었다. 신혼 초 미란은 사위 현우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어색할 법도 했지만 의외로 집 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제가 저도 어머니를 정말 모시고 싶었어요. 라고 부담 없는 웃음을 지으며 챙겨주자. 미라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남편을 잃은 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던 시간만큼이나 그녀에게 사위는 부담스러운 남자가 아니라 오히려 든든한 아들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현우도 장모를 볼 때면 고아원에서 받지 못했던 모성애를 어렴풋이 느끼곤 했다. 수지는 둘이 친밀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인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는 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제법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현우는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해 과장 직급을 달고 있었고 수지는 지역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미라는 식당 일과 가사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나름대로 생활비 일부를 보태곤 했다. 내가 벌어서 우리 집 림에 보태겠다고 나서는 그녀를 수진과 현우는 엄마, 이제 조금 쉬셔도 돼요. 라고 자주 말렸지만 미라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너희에게 종종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다며 늘 웃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과 현우는 장모인 미란에게 집요하게 말을 꺼냈다. 엄마도 이제 자신의 행복을 좀 찾아보면 어때? 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미란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내가 뭘 이제 와서? 라고 웃어넘겼지만 수진과 현우는 진지했다. 엄마가 재혼을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엄마도 사람들 만나보고 취미 모임이라도 가보고 편하게 어울리시면 좋겠어요. 늘 혼자 계시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미라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느꼈다. 사실 딸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도 어느새 마음 한켠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진과 현우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정보를 모아 미란에게 슬쩍 건넸다.
요가 동호회도 있고 등산 모임도 있고 여행 모임도 있대요. 엄마가 관심 있으신데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미라는 살짝 망설였지만 그래 모처럼 내 삶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미라는 동네 등산 동호회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색해하던 그녀였지만 동호회 회원들이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반갑게 맞아줘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주말에 산행을 다녀온 미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과 현우가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았다. 엄마 어땠어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미라는 활짝 웃으며 글쎄,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아직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그래도 등산하다가 땀도 흘리고 맑은 공기도 마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답했다. 그 미소가 미란의 마음이 한층 더 유쾌해졌음을 보여줬다 부부는 그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서 앞으로 꾸준히 나가보세요. 엄마도 취미생활 해야죠. 라고 권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미라는 동호회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같은 죄 속한 사람들과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 그 중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도 있었다. 이름은 최민석이고 직업은 자영업자로 작은 건축 자재점을 운영한다고 했다. 산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던 미란과 민석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 우리 편하게 말 놓을까요? 라는 제안을 주고받을 만큼 금세 가까워졌다. 미란은 낯선 남자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동호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평소보다 한층 밝은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다. 오늘 같이 등산했던 분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왔어.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더라. 수진이 엄마 재미있다고 느낀 분 없었어요. 라며 장난스레 묻자 미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민석 씨라고 건축 자재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성격이 좋더라. 말도 잘 통하고 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엄마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직감했다. 얼마 후 미라는 동호회 모임 후 민석과 따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 얘기를 하게 되었고 민석이 저도 사실 예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아이 없이 이혼했어요. 재혼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혼자 지내는 게 참 쓸쓸하다고 라고 고백했다. 미라는 본인도 사별 후에 어두운 터널 속을 살았다고. 그러나 딸 덕분에 버텼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오히려 더 진솔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미란이 점점 민석과 가까워진다는 낌새를 느낀 수진과 현우는 내심 반가워했다. 엄마 혹시 요즘에 연락 자주 하는 그분이 민석 씨 맞아요? 수진이 물으면 미라는 수줍게 웃으며 어떻게 알았어 그래? 가끔 전화도 하고 요즘엔 문자도 자주 해 라고 답했다. 현우는 저는 한번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호기심을 보였다. 수진도 그래요. 엄마도 사람들 앞에 숨기지 말아요. 우리도 축하해주고 싶으니까 언제 한번 집에 초대해요. 라고 거들었다. 결국 미라는 고민 끝에 민석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일요일 점심 뭔가 근사한 음식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미라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수진과 현우도 적극 거들면서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다 성인이고 또 민석 아저씨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죠. 라고 말했다 미라는 아저씨라는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다. 딸과 사이가 응원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다. 민석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현우는 반갑게 손을 내밀며 민석 형님 어서 오세요. 저희는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요즘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기쁩니다라고 했다. 수진도 엄마가 사실 부끄러움이 많으신데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거 보니 민석 아저씨가 참 좋은 분인가 봐요. 라고 웃었다 민석은
저도 미란 씨에게 고마운 점이 많아요. 정말 따뜻하시고 배려 깊으시고 라며 멋쩍게 덧붙였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이 건축 자재점을 시작하게 된 경희미란이 사별 후 딸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우의 고아원 시절과 수진의 어린 시절 추억 등등 말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민석은 사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미란도 마음이 놓였는지 이제 자주 놀러 오세요. 우리 식구랑 친해져야지. 라고 초대했다. 수진과 현우는 키득거리며 오, 엄마가 아주 대담해지셨네. 라고 농담을 던졌고 그 말에 미란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이후로 민석은 주말마다 미란을 집으로 데리러 가서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여행지나 맛집을 다니곤 했다. 처음엔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어도 되나 하고 망설이던 미란이었지만 수진과 현우의 지지가 큰 버팀목이 되었다. 어느 날 미란은 수지나 현우야,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나 정말 민석 씨랑 사귀어 볼까 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도 이젠 내 삶도 소중하게 가꾸고 싶어. 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지는 엄마 축하해.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환하게 웃었다. 현우도 저희가 계속 바라던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했거든요. 라고 반겼다. 그렇게 미란과 민석은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부부는 새삼 기분이 묘했다. 보통은 자식이 결혼해 독립하고 부모는 혼자 지내거나 재혼을 고민하는 상황일 텐데 이 집에서는 20대 부부가 장모의 연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가끔 수지는 엄마 혹시 애정 표현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요? 라며 직구 같은 질문을 던져 미란을 당황하게 만들곤 했다. 미란은 아유 그런 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너까지. 왜 그러니 라며 얼굴을 붉히며 웃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 광경을 보며 현우는 이 집은 참 따뜻하다는 생각을 더욱 깊이 하게 되었다. 연인으로 지내는 시간이 3달쯤 지나자 미라는 점점 민석의 집에도 드나들며 하루 이틀씩 머무르기도 했다. 물론 이는 딸과 사위에게 미안할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과 현우는 엄마 자유롭게 해요. 엄마가 집에 안 계셔도 저희는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툭 털어놓았다. 미라는 그들의 배려에 큰 감동을 느꼈다. 정말 내가 이제는 날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더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일이 하나 벌어졌다. 미란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보이는 날이 있었는데 수진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엄마, 요즘 식사할 때 쓰린 느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라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가끔 소화가 안 되는 거겠지? 라며 대수로 않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한밤중에 메스꺼움을 느껴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다. 옆에서 보던 수진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엄마 동네 내과라도 가보자. 고 다그쳤고 미라는 결국 병원에 갔다. 의사는 검진 후 잠시 말을 아끼다가 최근 생리주기나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라고 묻더니 미란을 잠시 별도의 검사실로 안내했다. 미란은 속으로 내가 어디가 크게 아픈 건가 하고 겁이 났다. 그런데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의외의 소식을 전했다. 미라님, 혹시 임신 가능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 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네, 제가 임신이라니. 그럴 리가. 저는 50대 초반인데. 라고 얼버무렸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며칠간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해 있었다. 증상을 더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충격적이지만 확실한 사실이었다. 미라는 임신 7주 차라는 소견을 받았다. 제가 이런 나이에 임신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의사에게 말했지만 의사 역시 드물긴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던 케이스였어요. 라고 했다. 미라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대체 어쩌면 좋지.
민석 씨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고 수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래도 미라는 가장 먼저 딸인 수진과 의논했다. 사실 수진도 병원 결과를 함께 들었기 때문에 본인도 꽤나 놀랐다 그러나 수진은 의외로 침착했다. 엄마 물론 놀랄 일이지만 우선 축하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엄마 몸은 좀 걱정되지만 엄마가 원한다면 저도 힘이 되어 줄게요. 라고 했다 미라는 이제 와서 무슨 축하 인사. 어쩌면 좋아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수지는 엄마가 더 이상 혼자 결정짓지 않길 바랐다. 엄마 민석 아저씨께 말씀드려야죠. 엄마와 아저씨 사이에 생긴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라고 용기를 주었다 미라는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결국 민석과 약속을 잡았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미라는 한참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 씨, 나 임신을 했대요? 라고 고백했다. 민석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윤정 씨 지금 농담이죠? 라고 물어봤지만 미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정말 놀랍고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미란 씨가 원한다면 난 기꺼이 함께 할 거예요. 라고 진심을 전했다. 미란은 그 말에 마음이 살짝 놓였지만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미란은 수진과 현우에게 민석의 반응을 전했다. 민석 씨도 함께 하겠다고는 했는데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내가 이걸 어쩌면 좋냐? 고 얘기하며 흐느꼈다. 현우는 차분하게 어머니 우선은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50대 임신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요. 병원에서도 정기검진을 더 꼼꼼히 받아보라 했죠. 라고 물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한다고 했어. 라고 답했다 수지는 그럼 우리는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엄마가 아기를 낳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석은 본인도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어느 날 민석은 미란을 집으로 불러 조용히 얘기를 나눴다. 미란 씨, 나 사실 우리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기가 생겼다고 결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미란 씨와 한 집에서 살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느낍니다. 우리 아이도 함께 키우고 싶고요. 미라는 말없이 민석의 눈빛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나이가 어릴 때도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 느꼈었다 싶네요. 라고 했다 민석은 멋쩍게 웃으며 제가 부족해도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 미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평소라면 이 나이에 재혼이라는 하고 도망갔을 텐데 이번에는 수진과 현우 그리고 민석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용기를 냈다. 우리 정말 재혼할까? 미란이 묻자 민석은 두 말 없이 그래 하자 라고 답했다. 미란은 감격 섞인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 미라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했다. 나 민석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곧 정식으로 상견례라는 걸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진과 현우는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일 거예요. 미라는 나도 이번만큼은 내 마음을 믿어보려 해. 라고 답했다. 현우는 그럼 저희가 예식장이나 혼인신고 절차 같은 건 알아볼게요. 어머니 몸이 편해야 하니까 가능한 한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미라는 딸 부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적극 도와주는 모습이 놀라웠다. 심지어 수지는 엄마 임신했으면 태교해요. 저랑 같이 요가도 다녀봐요. 임산부 요가 배우면 몸에 좋대요. 라며 잔소리까지 했다 미라는 나 진짜로 임산부가 된 거지. 라는 신기함에 혼잣말을 하며 웃음을 지었다. 사실 20대 후반에 딸을 낳고 50대 초반에 다시 임신이라니 인생이 참 희한하다.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석도 자신의 집에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렸다. 새로운 가구나 유아용품도 하나둘씩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직 이르지 않아 라고 미란이 말려도 민석은 아니야. 준비는 빠를수록 좋은 거지. 미란 씨랑 우리 아기를 맞이할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라고 했다. 건축 자재점을 운영하며 생긴 꼼꼼한 성격과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설렘이 민석을 매일 활기 넘치게 했다. 마침내 민석과 미란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었다. 코로나 시국이라 예식 자체는 간소하게 치르고 양가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기로 했다. 문제는 미란 쪽에는 딸 수진과 사위 현우, 그리고 소수의 친척밖에 없었다. 민석 쪽도 이혼 후 왕래가 줄어든 친정 쪽 사람들 몇 명과 지인들 뿐이었다. 그럼 저런 형식보다 둘이 같이 살기로 했다는 선언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란의 건강 상태와 임신 진행 상황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혼식 한 달 전, 미란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들렀다. 나이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에 맞는 특별 관리가 필요했다. 의사는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며 아기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다만 몸조리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줄이고 영양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요. 라고 당부했다. 미라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다. 내 뱃속에 이런 작은 생명이 자라다니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상상 못했던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수진과 현우는 일찍 예식장에 가서 준비를 도왔다. 미라는 본인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말이 되니 하고 웃기도 했지만 막상 드레스를 입고 보니 신부다운 우아함이 풍겼다. 민석은 깔끔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대기실 거울을 보며 내가 지금 결혼식장에 서 있다니 꿈만 같네 라며 흡족해했다. 수진이 엄마 사진 잘 찍어야 하니까 이따 꼭 웃으세요 라고 걱정 섞인 응원을 하자 미라는 벌써부터 얼굴이 굳을 것 같아 그래도 열심히 웃어볼게 라며 힘줘 말했다.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다. 서로 나이가 있는 만큼 호화스러운 행진이나 예식 순서는 생략했고 대신 가까운 이들의 축하와 두 사람의 진솔한 다짐이 오갔다. 수지는 엄마, 내가 보기엔 엄마, 오늘 최고로 예뻐요. 그리고 민석 아저씨도 멋있네요 라며 눈물을 글썽겼다. 현우는 두 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재밌게 살아요. 새로운 가족 한 명이 늘어날 텐데 그 아기도 우리가 다 같이 돌볼 거잖아요. 라고 해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신혼여행이라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미란과 민석은 근교 펜션에서 2박 3일 정도 쉬었다가 돌아왔다. 임신 중이라 멀리 가기엔 무리였고 또 미란은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둘은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준비를 잘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과 현우가 환하게 맞아줬다. 어머님, 이젠 진짜로 민석 아버님이 생긴 거네요. 축하드려요. 현우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미란과 민석은 아버님이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점차 익숙해지겠지 라며 웃어넘겼다. 본격적인 임신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미라는 고령 임신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검사를 더 받았다. 결과적으로 매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의료진의 도움과 가족들의 지지로 마음만은 편안해졌다. 수지는 엄마와 함께 산책도 하고 임산부 전용 요가 클래스를 등록해 동네 센터에 다니기도 했다. 거기서 만난 다른 임산부들은 대부분 20대나 30대 초반이었고 미란을 보고 어머니가 딸 산책 따라오셨나 하고 착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란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꿋꿋하게 수업을 받았다. 한편 수진과 현우는 새로 태어날 동생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자며 아기용품 가게를 돌아다녔다. 어머님이 출산 준비를 모두 다 할 순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드리자라는 생각이었다. 아직 미란의 배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부쩍 몸이 무거워졌다는 걸 느낄 정도였다.
밤에는 허리가 아파서 잠을 설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민석은 미란의 손을 잡고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고 미란은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요. 난 지금도 고맙고 앞으로도 고마울 거야 라고 답했다. 동네에도 조금씩 소식이 퍼졌다. 처음에는 진짜야,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내, 아휴, 그래도 축하해야지. 드문 일이긴 해도 새 생명이잖아요. 라며 응원해주는 이들이 많았다. 주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미라는 여느 임산부와 다를 게 뭐야. 나도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인데 라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배려가 컸다. 수지는 엄마 혹시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버티시나요? 라고 했고 미라는 나도 뭐 딸 덕에 단단해졌다. 라며 웃었다. 출산 예정일이 서서히 다가올 무렵 미라는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어 입원을 권유받았다. 혼자 집에서 지내다가 돌발 상황이라도 생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민석은 나도 일을 조금 줄이고 건축 자재점은 직원을 더 뽑아서 운영할게. 미란 씨 옆에서 간호해줄게. 라고 자처했다. 수진과 현우 역시 저희도 교대 근무처럼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들릴게요. 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미라는 출산이 임박한 약 한 달 반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입원실에서의 일상은 무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라는 그 시간을 태교와 휴식으로 삼았다. 수진이 가져다준 음악을 듣고 현우가 추천해준 동화책을 읽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아기 조금만 더 있다가 나와. 엄마가 너 너무 기다리고 있어. 언니랑 형부 같은 느낌의 딸과 사위가 또 있어 참 희한한 가족이 될 거야. 그래도 우리는 참 따뜻해. 넌 이 세상에 와서 절대 혼자가 아닐 거야. 이렇게 혼잣말을 하다 보면 미라는 자주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이건 축복이야. 내 삶에 늦게 찾아온 또 다른 기회란 말이야. 드디어 진통이 찾아온 것은 예정일보다 열흘가량 앞선 시점이었다. 밤늦게 갑자기 배가 당기는 고통이 시작되었고 미라는 간호사를 불렀다. 아유, 이게 드디어 오는구나. 미라는 흐릿한 정신으로 생각했다. 병원에서는 응급분만실로 미란을 옮겼고 민석과 수진 그리고 현우가 달려왔다. 의사는 나이가 있으셔서 제왕절개를 고려했는데 자연분만 쪽으로 진행해도 괜찮겠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언제든 수술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 긴장 놓지 마세요. 라고 안내했다. 미라는 수술복을 입고 분만실로 들어가기 전 내가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겠지? 라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수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힘내요.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키워줬는데 이번에도 꼭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 사별한 남편 또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민석은 미란 씨, 내가 옆에 있어 우리 아기 만나러 가자. 라라며 용기를 북돋았다. 현우 역시 어머니 제가 밖에서 기도할게요. 아무 문제 없이 순산하시길. 미라는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이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으리라 믿었다. 출산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의사는 몇 차례 제왕절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반복했다. 미라는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고 민석도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든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다. 진통시간은 길었지만 아기의 심장 박동은 다행히 안정적이었다. 마침내 장시간의 사투 끝에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우렁찬 울음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의사의 외침이 분만실을 울렸다. 미라는 그 소리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곧 진짜 나았구나.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여 눈물을 흘렸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수진과 현우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아기 울음소리야. 아기다. 수지는 엄마가 정말 해냈어. 라고 외쳤고 현우는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며 감격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조금 쉬시고 회복실에서 볼 수 있어요. 라고 알려왔다. 그 말에 세 사람은 함께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다. 민석과 미라는 회복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 안았다 잡고 따뜻한 아기의 천이 미란의 품에 전해지자 감격의 눈물이 또 한 번 솟구쳤다.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엄마가 된 김미라는 기적처럼 건강한 아기를 품에 안으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렸다. 강현우, 수진, 최민석과 함께한 이 집은 사랑과 헌신으로 빛났다. 52세의 임산부가 보여준 용기와 가족의 따뜻한 품은 모두에게 기적을 선사했다. 이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감상을 가지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